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 뉴스인 6월 4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김영하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이 더워서 취재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그리고 화요일 뉴스 디렉터 김준일 시사평론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네, 댓글창에서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반겨주고 계시는데요. 아프로디테님이 갓준일은 베이지색이 잘 어울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덥더라고요. 네. 진짜 더운데 제가 피부가 햇볕에 스치기만 해도 얼굴이 그을려요. 그래서 벌써 타지 않았나요? 예, 기후위기 어떤 한 현상, 예, 현장인가 생각도 드네요. 선크림 열심히 발라야 되겠다. 네. 자, 첫 번째 뉴스 바로 들어가 보죠. 네, 이종섭 신원식 13차례 전화. 네, 지난해 8월 초에 당시 이종섭 장관 그리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통화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박정훈 대령 측이 군사법원에서 받은 통신 기록 조회에 따르면요. 이종섭 전 장관과 신원식 의원은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13차례 통화했습니다. 이 시기는 바로 박정훈 대령 측이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그때 국방부가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는 상황이 벌어진 시기이기도 한데요. 그 신원식 의원은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8월 21일 국방위에서 신 의원은 장관님의 판단이나 엄정한 수사에 혹시라도 여당 간사가 전화를 하는 것이 방해될까 봐 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었고 여기에 이종섭 장관은 그렇다. 한 번도 전화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간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가 나오면서 이 전 장관이 통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의혹이 이제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이 순직 사건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하기 전날인 지난해 8월 8일 이종섭 장관의 비서실장 격인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대통령실 소속의 행정관과 13차례 통화와 문자를 한 사실도 한겨레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전에 브리핑을 열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당시 국방이 여당 간사였다라면서 국방의 어떤 운영과 또 초급 간부 여건 개선 이런 국방 현안에 대해서 평소에도 쭉 소통하고 계셨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한편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도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5월 29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 기소한 군검사 A 소령을 피의자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 대령의 VIP 경로설 주장은 김기현 사령관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망상에 불과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관련해서 KBS 보도도 있는데 이 A 소령은 자신의 의지대로 박 전 단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상급자의 관여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한 번도 통화한 적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또 수시로 통화를 하면서 이제 정책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그 신원식 의원하고 통화를 했다라는 거는 그날 대통령이 세 차례 8월 2일 날 통화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미 그때 일부 나왔어요. 명단이. 그래가지고 그때 김용현 경호처장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여당에는 뭐 강대식 의원, 신원식 의원 그리고 성일종 의원 등등이 이제 조태용 안보실장 해가지고 다 이제 통화한 내역이 나왔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사실은 좀 무덤덤하기도 해요. 워낙 계속 입만 열면 굴하잖아. 입 벌구라고. 지금 거짓말이 계속 이제 들통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조금 눈에 띄는 게 결국은 이분이 국방부 장관이 됐잖아요. 신원식 의원이. 네.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이거와 관련이 있나? 이런 생각도 좀 장관이 드는 거예요. 되게 된 계기가 여러 이제 고려가 있었겠죠. 붕짜를 잘해서야 장관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내려오면 쳐 들어간다. 유명한 인터넷 밈인데 실제로 본인이 한 말이긴 하죠. 거기 집회에서 이제 그렇죠. 문재인 안 내려오면 공짜자 이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된 거는 이제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 합리적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깊이 이거에 관여를 했고 이제 추론이긴 하지만은 다른 걸로 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은 이거는 이거의 연장선상에서 이걸 수습하는 연장선상에서 신원식이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거보다도 이 정도 나왔으면은 이제 그리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21%인데 40대 8%.
예. 그러니까 내가 길거리를 가다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을 못 만나는 이유가 있어. 40대이신 거죠? 저는 이제 40대, 뭐 50대 이제 경계선상임 된 지 50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거지. 윤석열 좋아한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20대가 14%, 30대가 10%, 대통령 긍정평가가 40대 8%, 50대가 18% 해가지고 실제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는 15%가 안 돼요. 지금 뭐 평균을 내보면은. 지난주 한국 갤럽 여론조사 예, 한국 말씀하시죠? 갤럽이 예. 21%가 나왔는데 이제 은퇴하신 분들 빼놓고 그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정도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은 이 정도면은 뭔가 본인이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나? 제가 굉장히 최애 좋아하는 칼럼, 김순덕 칼럼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분은 정말로, 이분은 빨리 시사인이 영입해야 돼. 내가 보기에는. 논조가 맞아, 시사인. 동아일보에서 잘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진짜로. 내가 소제목만 읽어보요. 제목이 뭐냐면은 김순덕의 도발, 권력자의 은폐, 국민은 더 분노한다라고 거는 소제목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순직사고 질책 못 믿겠다. 소제목 하나. 두 번째 제목이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다. 세 번째 소제목이 비리보다 은폐에 더 분노한다. 이게 박종철 고문치사 뭐 그리고 박근혜 탄핵 얘기, 거의 정권이 뒤집혀진 얘기를 이렇게 은폐하려다가 망했다 이런 얘기하면서 은폐 비서관의 대통령실에 이거는 정호성 이제 쓴 거 가지고 비판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분하고 원통에 그냥 넘길 수 없다. 소제목이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차라리 상남자답게 말하시라. 그러니까 이거를 정면 돌파해라. 윤석열 대통령 이거 안 된다. 정면 돌파하라라는 얘기거든요.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근데 그 정도의 어떤 담대함이 있으신가? 저는 약간 쫄보라고 생각을 해서 대통령이 못할 네. 것 같아요. 네. 검사위의 여사라고 하는 칼럼 제목도 굉장히 좀 화제가 된 바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아까 결단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결단이 어떤 의미이신가요? 이 칼럼에서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이거를 이대로 가면은 3년 내내 시달릴 거고 무슨 일이 뭐 뒤로 갈수록 이게 스노우볼처럼 커지거든요. 그냥 차라리 저는 내가 질책했어. 그리고 여기에서 특정인을 넣는 거는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이, 그러니까 군이 이렇게 이처분해서 그거는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지. 여기를 특정을 범죄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나는 법리적으로 해석을 했어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참 이제 논란이 되고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은 이거를 이렇게 계속 거짓말 하나씩 매번 양파 까듯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저는 T 익스프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솔직히 고백을 하라라는 예. 말씀이시네요. 근데 쫄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 뉴스 키워드 가보죠. 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네, 정부가 오늘 오후 3시에 관련된 내용을 밝혔습니다. 네, 북한 오물 풍선에 따른 조치인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의해서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효력이 이제 3시부터 정지가 되는데 정지가 되면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등을 통해서 중단하기로 한 대북 확성기 방송과 또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북한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해서도 군 당국이 고정식보다는 사전 작업이 좀 덜 필요한 이동식 장비를 우선 가동하겠다고도 밝혔고요. 또 그동안 제약을 받아왔던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지역의 모든 군사 활동을 복원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물풍선 때문에 군사 합의를 없애는 것은 좀 과하다라는 반응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막을 버팀목이다. 북한의 도발에 무방비로 안보 참사를 내더니 이를 덮기 위한 것이냐라고 직격을 했고요. 또 어제 저희 방송에 나온 박지원 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이 효력 정지라고 하지만 사실상 파기로 봐야 되고 남북 관계는 사실 대화로 풀어야 되는 부분인데 없애는 건 과잉 대응이다라는 취지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 회의에서 야당 논리라면 북한이 우선 도발해도 조용히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성일종 사무총장도 대북 전단 살포로 대량 오물풍선이 촉발됐다 이런 취지의 주장은 조선중앙통신 서울지국장 같아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여야 입장이 확실하게 좀 나뉘고 있는데요. 오늘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난해 11월에 일부 이제 효력 정지를 했기 때문에 뭐 큰 차이가 있나 사실 그 생각은 들어요. 그때 이미 거의 다 이제 파기가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뭐 효력 정지라고 하지만은 사실상의 폐기 수순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경책과 온건책이 있는데 항상 강경책이 오를 수는 없고 항상 온건책이 오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오물을 우리나라가 뒤집어 썼는데 또 가만히 있는 게 맞느냐라는 주장도 저는 어느 정도는 뭐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저는 이제 걸리는데 하나는 이제 계속 이제 도발 수위가 양측이 계속 높아지고 했을 때 이거를 중간에 브레이크를 걸 만한 뭐 어떤 안전장치라든지 아니면 어떤 보관이 있는 것이냐. 그럼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냐. 그냥. 이거는 이제 안보 위기를 조금 이용해가지고 지금 위기 국면을 뭐 탈출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언론 보도에도 나오고 그런 건데 굉장히 이제 도발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난 2월에 김정은이 갑자기 뜬금없이 해상 국경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해상 국경선을 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국가 대 국가로 더 이상 남북 관계로 이제 특수 관계로 보지 않고 국가 대 국가로 보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국경선이 필요하잖아요. NLL은 북방 한계선이라서 우리나라가 남한이 그은 거고 북한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해상 국경선 긋겠다라고 하는 건데 조만간 오늘 KBS 보도도 그렇고 엊그제 KBS 보도도 그렇고 지금 이거 조만간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상 국경선 그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우리 국격이다라고 이제 내려오면은 서해교전 같은 거 벌어질 수도 있겠다. 연평도나 이런 데서. 그러면은 글쎄 뭐 이제 우리가 이기겠죠. 우리 군이 더 잘 싸우니까. 이기는 거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될 수 있겠구나. 그 근처에서.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경로를 하고 전략적으로 상대를 도발을 하고 어디 선에서 멈출 것인가에 대한 조금 전략이 있는 것인가 지금까지의 이 정권의 어떤 능력으로 봤을 때는 엑스포 119대 29 결과를 받아본 그 뭐 어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좀 회의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많이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여러모로 좀 걱정이 되는데 상황들을 팔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김건희 소환과 김정숙 특검.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해야 된다 이런 뜻을 밝혔고요. 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김정숙 특검법 발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자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이원석 총장은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중앙지검에서 노력은 하겠지만 절차를 엄하게 갖춰야 한다. 반드시 소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퇴근길에서도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법 앞에는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을 늘 강조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는데요. 한편 그 최재형 목사 측이 2022년 6월 17일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최 목사는 샤넬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종이 가방 사진을 보내면서 그냥 평범한 만남 인사다라면서 만남을 요청을 했고 김 여사는 일요일이나 월요일은 어떠시냐 이렇게 응답을 한 건데요. 또 다른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요. 김건희 여사가 2021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일방적인 해명을 담은 세쪽 안팎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좀 개괄적인 설명에 불과한 답안이라서 이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현재 여권은 김정숙 특검으로 맞받고 있는데요.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외유성 순방이었다면서 이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누가 더 문제인지 좀 따져봐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요. 국민의힘이 특히 이제 6,200만 원 기내식 비용 이 문제를 들고 나오자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산출 내역의 근거가 불분명하다면서 김정숙 여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검찰의 김건희 여사 소환 여부는 아주 큰 관심사인데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뭐 이원석 총장은 맨날 뭐 법과 원칙, 뭐 법 앞에 평등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뭐 그런 얘기 뭐 구구절절하게 구차하게 나와서 뭐 원칙이 뭐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되는데 그걸 못 넘잖아요 지금. 뭐 최근에 형사 1부장 불러다가 지금 뭐 몇 단까지 따로 몇 단까지 했다 뭐 이런 한국일보 보도도 나왔는데 못하지 않을까요? 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 못할 거는 검찰은 생리상
현재 살아있는 권력을 물어뜯으려면 한 집권 4년 차 넘어가야지 보통 하지. 지금 절반도 안 지났는데 대통령이 어쨌든 현재 뭐 사실상 레임덕이라고 하지만은 그 정도로 검찰을 놓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그건 이원석 총장은 본인이 이제 좀 검찰의 중립성을 마지막에 지키기 위해서 이런 액션을 하는데 이건 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소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틀린 거겠죠. 네, 제가 검찰을 너무 띄엄띄엄 봤다. 사과 그거는 그때 할 것 같고요. 그 김정숙 그 특검은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5개예요. 지금 인도 방문 뭐 의혹 그리고 옷값 이제 뭐 이거 뭐 독점 특활비 쓴 거 그리고 그 경호원한테 수영 강습 배운 거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 딸을 이제 그 임시직 계약직 행정관으로 채용한 거 마지막으로는 그 행정관하고 문다혜 씨 문재인 대통령 딸하고 돈 거래한 거. 근데 지금 5번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주지검에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그거 열심히 수사해서 영전해서 지금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주지검에서. 그 왜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라는 건가? 뭐 이런 거 의문이 들고 뭐 배현진 의원이 예를 들면 비행기 값 식대 6천만 원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그러면은 빨리 문화체육관광부를 압수수색하면 됩니다. 제가 진짜로 왜냐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항공한테 준 거예요. 이게 지금 막 헷갈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썼으니까 대한항공한테 준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내역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빨리 윤상현 의원이나 배현진 의원은 빨리 고발을 해라. 문화체육관광부를 고발을 하면은 빨리 검찰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뭐 잘하죠? 압수수색 잘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대한항공 압수수색하고 그러면 다 받았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왜 특검까지 가야 되지 이거를? 이게 문제가 진짜로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바로 검찰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특검은 쓸데없다. 행정력 낭비다. 또 뭐 검사 100명을 뭐 동원을 하네 뭐 이런 게 얼마나 행정 낭비입니까? 그러니까 수사가 안 되니까 하는 거하고는 좀 완전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댓글에도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처벌하면 되지 않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시네요. 마지막 뉴스 켜서 넘어가 볼까요? 네, 방송 3법 신경전. 네,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 3법을 재발의했죠. 네, 지난 21대 국회를 통과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는데요. 어제 야당 의원 73명이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큰 틀에서는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방향은 같은데요. 하지만 오는 8월에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또 KBS 이사진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을 고려를 해서 법 공포일 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또 방송 편성 규약의 준수를 의무화하고 위반할 때 처벌을 하는 조항이 추가가 됐는데요. 그동안 이제 KBS나 YTN 등에서 이사진이 교체되면서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그 방송 편성 규약을 무시하고 제작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민노총 방송 영구장악 음모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송 3법에 는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단체로 방송학회와 언론학회 등을 이제 언급을 하는데 이 단체들이 친야권, 친언론 노조에 장악되어 있고 그러므로 좌파 정당이 공영방송 사장을 영구적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7당도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출범식을 가졌는데요. 성명문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자초한 방송 3법을 22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재추진하고 언론 탄압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이슈 하면 또 김준일 평론가 할 말 많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 주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요 내용부터 좀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진짜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좌파란 무엇인가 진짜 너무 궁금해요. 예를 들면 여기에 이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할 기관으로 방송학회, 언론학회, 방송기자협회 등등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언론학회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박종민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거든요. 이렇게 머리 삭발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념적인 색채가 없어요. 이분은. 예, 그냥 학자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학계에 물어보면은 언론학회가 좌파다, 좌편향이다라고 하면은 다 그러니까 뭐 혀를 끌끌 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학자들이 하는 데입니다. 방송학회도 마찬가지. 지금 뭐 전범수 한양대 정보사회 미디어학과 교수가 하고 있는데 모르는 분인데 어쨌든 아무런 관련이 정치 색깔이 없는 데인데 모두를 다 좌파로 이제 도매하니까 빨리 이
방송학회랑 언론학회는 빨리 그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시라. 우리를 좌파로 언론 노조로 도매금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지금 특히 MBC가 8월에 이제 권태선 이사장 임기가 끝나면 굉장히 이제 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제 지금 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전선을 너무 넓힌다. 제가 오늘 그 시사주간지에 이제 양대 산맥하면은 우리 시사인과 한겨레 21이잖아. 한겨레 21을 제가 이제 인터뷰를 최근에 했는데 선방심의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제재받은 거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총 18번의 이제 선방심의 회의가 있었는데 제 안건이 올라온 게 9번이래요. 그러니까 이 2번에 한 번꼴로 제 9번이 나오고 제 이름이 150번이 언급이 됐다고 합니다. 존재감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선방심의에서 한 번 했다면 제 이름만 한 10번이에요. 김준일의 인간 자체가 편향됐다. 김준일은 해서 내가 그렇게 싫은가? 국힘에서 고발도 두 건 하고. 근데 저는 인간 자체가 편향됐는지 모르겠으나 모두 까는데 정말 그걸 왜 안 봐주시고 네. 그러는지. 이럴 거면 김준일 평론가 직접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뒷담화를 까지 말고 앞담화를 까라고 내가 가가지고 내가 해명을 할 테니까 정말. 정말 언론 탄압해서 뭐 꼴이 마지막에 결과가 좋은 정권을 못 봤습니다, 제가. 네. 김준일 평론가의 이제 매서운 경고를 좀 정부가 좀 더 아프게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김영하 기자 끝으로 덧붙일 이야기 있을까요? 네,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앞에 있길래 네. 여쭤봤습니다. 네, 그럼 6월 4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는 박성태, 장성철 두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박장대소 시작됩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